네, 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울산 태화강역에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이 정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소식을 저희가 지난달에 전해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KTX 이음 정차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 안에서도 물론이고 예. 부산 같은 인근 지자체에서도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과연 울산에 정차가 될지 네. 어떨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KTX 이음 준고속열차 KTX 그리고 저희 청취자께서 질문도 주셨어요. SRT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네.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KTX 이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준고속 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KTX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KTX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가 나오는 정말 고속 열차예요. 그런데 이제 KTX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약간 느린 한 시속 260km 정도를 최대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 열차입니다. 네. 그래서 준고속철도이고 브랜드 명이 KTX 이음인 거고요. 근데 그래도 거의 고속열차에 가까운 속도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SRT 같은 경우에는요. KTX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별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 서울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강남의 수서역을 종점으로 해서 경부선 구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죠. 네. 그래서 아예 KTX랑은 지금 운영하는 곳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KTX 이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운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서울 청량리에서 시작을 해서 안동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구간에서 공식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에 서울에서 강릉을 가거나 아니면 진부 동해 쪽으로 내려가는 강릉선에 투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충청도 안에서 중부 내륙선에 지금 투입이 돼서 일부 운영이 되고도 있습니다. 네, 지금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는데 네. 정부에서 이 안동에서 부산까지를 다시 잇겠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하면서 예. 울산을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요. 지금 서울에서 안동으로 오가고 있는 게 중앙선이라는 노선이거든요. 이 중앙선이라는 노선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앙선이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노선이에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시작이 서울 청량리였고 경북 경주 건천 쪽까지 있는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변의 개발 상황들이 그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거지가 생기거나 이런 등의 이유로 노선을 바꿔야 되는 곳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노선을 구불구불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기술도 생겼으니까 터널을 뚫는다거나 노선의 방식을 바꿔서 직선화를 해서 좀 더 효율을 찾을 필요성도 생겼겠죠. 네. 그다음에 중앙선의 경우에는 아직도 단선으로 남아있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 디젤 열차만 운영할 수 있게 전철이 도입되지 않은 구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노선이 불량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고속도로 노선도에서 엷은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는 게 중앙선입니다. 그래서 서울 청량리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 양평, 강원도 원주, 충청도의 제천과 당양을 지나서 경상도의 영주, 그다음에 안동역까지 지금 구간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보시겠지만 실선으로 이어져 있고 복선이면서 전철화가 완료돼서 KTX 이음이 제속도를 내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지도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동에서 지금 완벽하게 선이 끊긴 게 아니에요. 보면 안동에서 신경주로 내려가는 구간까지 미묘하지만 점선으로 연결돼 있는 걸 보시고 계실 겁니다. 예. 실제로 안동부터 신경주까지도 중앙선에 연결이 되는 곳이고 아직 지금 중고속 열차가 다닐 수 있게 공사가 안 됐을 뿐이지 공사가 진행돼서 추후에 연결될 구간입니다. 신경주까지는 온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확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지금 여기 완벽하게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포항 쪽에 보시면 옅은 주황색 같은 거로 선이 하나 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동해선이란 전철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이 포항에서 시작된 전철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신경주랑 연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지금의 그 고속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부굴산역과 태화강역, 그 다음에 부산 부전역으로 연결되는 경남 지금 부산 쪽에 연결되고 있는 동해 남부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부터 안동까지는 복선 전철화가 돼서 KTX 이음이 다닐 수 있지만 중앙선의 나머지 구간인 신경주까지는 추후에 복선 전철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구간 그러니까 저 부굴산 신경주부터 부굴산 태화강역을 지나 부전역까지 가는 구간은 이미 복선 전철화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울 청량리부터 신경주를 거쳐서 부전까지 다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에 이 중앙선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거는 서울에서 신경주까지를 복선 전철화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이나 아니면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거 그러면 건설이 다 되면 복선이고 전철화 돼 있으니까 그러면 KTX나 KTX 이음 열차도 여기다 올릴 수 있겠네. 그러면 서울 저기 청량리에서 시작해서 부전까지 이어지는 곳에다가 KTX 이음을 노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런 뉴스를 접할 때는 용어에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정이 아닌 거네요. 네. 100%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난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KTX 이음을 태화강역에 정차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었잖아요. 예, 사실 그 추진이란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일단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까지 시작과 끝점을 잇는 계획 자체는 예정돼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중앙선 노선의 경우에 다른 지금 경부선이라거나 호남선에 비해서 여객 수요가 적은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 덜 나는 노선에 속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부산은 대표적으로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그리고 부산으로 가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부산역 말고도 부전역에서도 서울을 오가는 열차가 있으면 중간 구간에서도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중앙선 KTX 이음의 경쟁력 자체를 높여줄 수 있다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기종착역인 서울과 부산이 결정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중앙선을 복선한 전철화하는 사업이라는 게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처음부터 여기다 KTX 세워야지라고 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중앙선에 뭐 무궁화호도 다니고 새마을호도 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이거 좀 편하게 다니게 해보겠다고 한 거고 진행을 하다 보니 여기다 KTX도 세울 수 있겠네라는 얘기가 뒤늦게 나온 아이디어인 거죠. 예. 반면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KTX 경부선이나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국가가 이거는 고속철도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노선과 정차역도 다 미리 결정을 해놓고 시작했으니까 사업의 성격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의 경우에 여기다 KTX 이음을 올리기는 올릴 텐데 어느 역에다 몇 번이나 세울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태화강역의 정차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때 궁금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날 냈던 보도자료를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확정이 아니라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게 맞고요. 그 보도자료에서도 정차역은 2024년 말에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단서를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정차시키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추진하겠다니까 네. 추진은 했으나 정차가 안 결국에는 될 수도 있다. 실패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다 같은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이 애초에 고속철도를 만들겠다고 노선을 만드는 거 하고 네. 기존에 노선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KTX나 뭐 준고속열차나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엔 같은 말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 노선 운행을 결정하는 한국철도공사에 문의를 해봤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TX 경부선이나 호남선처럼 애초부터 고속철도를 목표로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계획상에 노선과 정차역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선을 지도에다 그으면서 여기에 역 세우고 여기에 역 세우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정해놓고 여기에 몇 번 세울지도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KTX 이음을 중앙선에 올리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선이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역도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열차를 어디다 몇 번 세울지만 결정해야 되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랑 역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운행하는 코레일이 여기다 세울까 저기다 세울까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KTX 경부선이나 호남선 지금 운영하고 있는 KTX 노선은 그 열차가 지나가는 곳이라면 정해진 역에는 무조건 열차가 서는 게 맞는데 네. 이 중앙선의 경우에는 그 노선에 KTX 이음 열차가 지나가더라도
하더라도 내가 있는 역에 다 서줄지 말지는 알 수가 없고 어디에 몇 번이나 설지도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울산을 지나간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네. 하루에 2번 설지 아니면 올 때마다 설지 그것조차도 그렇죠.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종착역이 서울 청량리랑 부산 부전역 그리고 신경주역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결정이 될까요? 대략의 윤곽이라도요? 네, 이거 정차역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는 철도 사업법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네. 철도 사업법 규정에 보면 그 철도 노선이 개통하는 예정일로부터 2달 전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정차를 하고 정차를 몇 번 할 것입니다라고 제출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검토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2달이면 지나치게 촉박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 2달이라는 거는 이제 코레일이 제출하는 시점이 2달 전이라는 거고 코레일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하게 예. 되겠죠. 그래서 그럼 그건 언제부터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이제 노선을 기본적으로 다 깔아서 이거를 써도 된다는 준공 허가가 나와야 우리가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제 노선을 짓고 철도를 건설하다 보면 우리 언제쯤 준공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중앙선의 경우에 예정돼 있는 시점이 2024년 말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보통 준공 6개월 전부터는 철도 위에다가 열차를 올려서 시운전도 해보고요. 역에다 세우기도 해보고 이 역에 설만한가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해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차역을 정하는 작업이 보통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4년 말이면 거의 2년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차역을 결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태화강역 말고도 네. 울산 안에서만 봤을 때 북울산역, 남창역에서 유치를 똑같이 또 선언했고 맞습니다. 인근 부산에서도 멀지 않아요. 기장에서도 하고 있고 네. 저기 동래에서도 맞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여기저기서 추진이 지금 근데 많이 되고 있죠. 이 모든 역이 다 확정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부하는 일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중앙선의 특성이 뭐 아까 노선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충청권과 강원 내륙권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쪽을 기차를 특히 고속열차를 통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노선이 없었거든요. 이 중앙선의 특성상 이걸 인용한다면 안동이나 영주, 단양, 풍기 이런 곳을 가기도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유치 전에 뛰어들고 무엇보다도 부산과 서울을 한 번에 오갈 수 있고 거의 고속열차에 가까운 속도가 나온다. 네. 지금 KTX 기본 열차를 탔을 때 부산에서 서울 오가는 게 지금 2시간 반에서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제 준고속 열차를 타면 3시간대지만 그래도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유치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거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게 태화강역이고 네. 그 외에 말씀하셨듯이 유치선에 뛰어든 북울산역과 남창역 지역은 특성상 지금 KTX 역이 정차하고 있는 울산역 언양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세워달라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산이 유치 경쟁에 너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장역의 경우에는 지금 동해남부선 전철역이 기장군에만 4군데를 정차를 합니다. 네. 기장, 오시리아, 일광, 좌천에서거든요. 네. 넷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세워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운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지가 많으니까 센텀역에 정차시켜줘. 그다음에 내륙의 수요가 많은 동래역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시 역시 정차를 시켜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이 울산보다 인구나 여객 수요 면에서 월등히 앞서는 게 현실이고요. 예. 또 부산은 울산보다 훨씬 먼저 한 1년 전부터 먼저 유치 경쟁에 이미 뛰어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진짜로 KTX 이음 열차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철도공사를 설득할 논리를 충분히 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별로 뭐 설득할 용역을 발주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좀 정교한 논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아직 지금 준공까지도 2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2년 후에 신도시나 그 지역의 주택 개발 상황이나 뭐 산업단지 건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세운다 안 세운다 말을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그러면 정차역을 그래도 잡는 기준이 있을 것은 아니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정차역이 있는 도시의 성격이나 정책적 성격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겠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답이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코레일과는 저희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걸 경제성을 많이 그렇죠. 꼽더라고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정말 논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KTX 이음 그리고 우리 부굴산역 개통할 시기에 같이 지적이 됐던 게 나중에라도 뭐 KTX나 SRT나 여러 가지 고속열차를 유치하려면 네. 기존의 역이 승강장이 고속열차에 맞게 돼 있어야 하는데 울산은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아, 지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굴산역이 뒤늦게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네. 이 승차 홈을 바꾸는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굴산역의 경우에 이제 그 물리적으로는 KTX 같은 그러니까 열차도 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만약에 이제 부굴산역까지 운행을 나중에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설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는 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에 있는 역들이 역 간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고속열차가 일일이 정차하기는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선의 노선도를 보면 역시 또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노선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한 노란색으로 서울 청량리에서 양평 원주를 거쳐서 안동까지 내려오는 게 중앙선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드려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역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청량리에서 시작한 열차가 가장 먼저 서는 역이 경기도 양평역이에요. 근데 청량리에서 양평역까지의 거리가 47.9km나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역인 서원주까지의 거리가 38.5km나 되거든요. 네. 초록색 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초록색 줄을 보시면 네.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운영 KTX 이음을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 간의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20km대고요. 길게는 80k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돼야 속도가 난다는 얘기죠. 근데 울산 지역만 놓고 봤을 때요. 신경주에서 울산의 첫 역인 부굴산역까지 오는 데는 32.2km 정도니까 이 거리는 납득을 할 만합니다. 근데 부굴산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9.7km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효율성이 거기서 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망향이나 계운포 다 지나서 남창까지 가더라도 16.2km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속열차가 시동을 딱 걸고 시작해서 한 번에 최고 속도인 260km나 300km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운행을 하다가 다음 역에 가서 멈추는 건데 속도를 올리기도 전에 멈춰버리거나 속도를 올릴만 하는데 멈추게 되면 이거는 고속열차의 애초에 취지를 훼손하는 역배정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될 게 이 중앙선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KTX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무궁화나 새마을호 열차를 위해서 좀 더 노선을 편하게 만들어줬다는 노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KTX 이음이 다니는 거 외에도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도 기존에 그냥 다른 다닐 열차도 거예요. 다니는 거군요. 그다음에 서울의 청량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신경주 지나서 부굴산역부터 부전역까지는 지금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의 지금 하나의 노선을 경의중앙선, 새마을호, 뭐 무궁화호 그다음에 KTX 이음,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다 나눠서 운영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전철들도 뭐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운영되는데 이 사이에 고속열차가 끼게 되면 이 열차 간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차를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KTX가 이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주 다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거는 추후에 이제 코레일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정하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한 논리가 좀 마련이 돼야 할 그렇죠. 텐데 네. 뭔가 물리적인 금방 바꿀 수 없는 환경은 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또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워야 되는지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20km도 안 되게 떨어져 있지만 KTX로 연결이 되고 15분이면 그냥 내렸다 섰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서울과 광명이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대도시가 있고 수요가 충분하다면 그 정도 거리도 세워준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그만큼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를 울산이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